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책 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이 97%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8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3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되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미국의 소매 전월 대비가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상치 0.5% 증가를 상회하는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소매 판매가 3.8%가량 증가하면서 견고한 소비 성장세가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신약 개발 기업 온코크로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보다 28%가량 낮은 7,300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70%가량 상승한 12,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12월 FOMC를 단 하루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다우가 무려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편입된 엔비디아와 또 최근 헬스케어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1978년 이후로 최장기간의 약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실물 지표들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 11월 소비죠. 소매 판매는 견조했지만서도 또 산업 생산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이날도 3.6% 급등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애플과 알파벳 역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요. 엔비디아 1.2%의 추가 하락을 이어가게 되면서 완전한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의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 50% 이상의 폭등세 보여주면서 간밤 이 양자 컴퓨팅주도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덕분에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지금 이 시각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가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죠. CCUS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되자 이 탄소 중립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섹터 큰 이슈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스위스의 연방정부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허용했다는 소식, 또 구글의 웨이모가 내년 초에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이 이 강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일본이 1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중에서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12조 원가량을 편성했다는 소식, 오늘 반도체 설계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간에서도 상승을 보였던 조선주들, 이 내년 조선업 호황에 따른 전망이 오늘 추가로 또 나와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어제 2차 전지가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1.3%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시각은 0.71%, 역시나 이 강한 테마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474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은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현재 이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코스피입니다. 얼마 만에 외인 순매수인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개인은 나 홀로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이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692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아쉽게도 오늘도 역시나 이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매물 담아내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의 반등이 좀 눈에 띄네요. 외인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역시나 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데 과연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BOJ 관련 결과 오늘 과연 금리 인상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대부분의 시장의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효하긴 한데요.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테마. 오늘 또 로봇 테마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17일 대만에서 이 TSMC 회장 웨이 저자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웨이 저자 회장이요. 며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와 얘기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가 아닌 로봇에 현재 큰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누가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지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다들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일론 머스크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또 그는 테슬라가 자동차보다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반도체 공급을 TSMC에 부탁했다고 더 추가로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들 오늘 과연 잠시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움직이는 쪽이 일단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이슈로 어제서부터 움직였던 이게 이쪽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탄소 포집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인 우원식 관련주가 지금 두 개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양자 기술 뭐 이런 쪽들인데 자 로봇주들도 약간 느낌이 그런 쪽으로 몰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슈가 되거나 집중이 되는 아니면 트럼프 쪽으로 되는 이런 쪽들을 제가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공지능 AI, 뭐 의료 AI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주, 자율주행 이런 쪽들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쪽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계속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그쪽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테슬라를 자율주행차 관련주이지만 저는 로봇으로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종종 자주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또 로봇들은 잘 봐야 됩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로봇을 태워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로봇주들은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뭐 택배 로봇부터 해갖고 많은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드론도 하나의 로봇이 되는 거고 자동차도 자율주행도 로봇입니다. 일단 스위스에서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일단 자율주행 요거를 이제 허용한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다음으로 로봇주로 매기가 옮겨 붙으면서 그다음에 뉴로모픽 인공지능 쪽에서도 뇌를 닮은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하거나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 갖고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자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내일 이제 새벽 4시입니다. 19일 4시 FOMC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 주식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은 이따가도 볼 거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뭐 46년 만에 뭐 최장 뭐 하락했다 그러는데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최장 하락이면 우리나라는 이거 신기록 깨고도 남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46년 만에 이게 최장 하락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는데 뭐 중간중간에 여기 0.3%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최장 연속 하락했다 그러는데 뭐 그냥 뉴스는 뉴스일 뿐.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다우존스는 60일선을 찍고 반등줄 자리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소식에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가 중요한데 이따가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시간에서 미국 주식의 차트를 보면 일단 느낌은 알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나스닥은 그냥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하고 미국에서는 계속 그런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탄소 포집 얘기 나오면서 오늘 그쪽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죠. 왜냐면은 저도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는 걸 어떻게 삽니까?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캠트로닉스, 태경BK, KC 그린콜딩스, 그린케미칼은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린 케미칼 이런 식으로 장중이 아까 전에 상한가 갔다 23% 어제도 급등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못 사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쪽들이 잘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다음에 저런 탄소 포집 기술 뭐 관련주들 이전에는 꼼짝도 안 했다가 갑자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자 내년 1월 달에서부터 본격적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 갖다 돈을 갖다 들이붓겠죠. 전 세계 동맹 국가들한테 돈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도 많이 올리는 이유가 부유한 미국을 위해서 올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기사화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부유한 미국을 만들어서 그 돈을 어디다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 머리 위에다 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해도 트럼프가 어쨌든 돈을 부유한 미국을 만들어서 돈을 뭐 복지로 뿌리든 아니면 공공기관에다 뿌리든 의료에다가 뿌리든 아니면 로봇에다 지원으로 뿌리든 어디다 뿌릴 텐데 얘네들이 하는 사업에다 뿌리겠죠. 근데 하는 사업들 보면 우주항공부터 로봇하고 이거는 인공지능하고 이쪽으로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 있는 쪽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섹터에서 아까 보니까 강하게 지금 치고 날아가는 게 자율주행 쪽으로 SS랩이라는 종목인데요. SS랩. SOS랩이라는 종목. 자, 보세요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퓨런티어 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넥스트칩, 라이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다 자율주행 섹터들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할 것 같은 모양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쪽으로 이제 이쪽 관련주에 확산을 할 겁니다. 왜 확산하느냐? 일단 트럼프가 그쪽을 머스크와 함께 그쪽을 원해요. 자율주행 로봇을 원합니다. 특히 머스크는 그쪽 사업을 이전부터 했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쪽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거의 뭐 올인하는 그런 느낌의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를 가지고 나온 것도 다 로봇들이 다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다 엮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자,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SOS랩 이렇게 잘 가는 퓨런티어도 지금 잘 가고 자율주행도 잘 가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압축이 됩니다. 오늘 보면 2차 전지도 약하죠. 뭐 IT 섹터 반도체도 약하고 모두 약하고 지금 약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몰리는 쪽은 그냥 머스크랑 트럼프랑 엮여 있는 쪽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 약하긴 하지만 어제까지 조정을 받고 뭐 오늘도 뭐 강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종목들은 좀 전에 봤듯이 가는 건 잘 갑니다. SOS랩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로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2,550을 돌파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대형주들도 올라갈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2,550을 저항권으로 그럼 지금 2,500도 저항권으로 두면서 박스권 느낌이면서 그냥 2,400만 안 깨지면 되는 장. 이 정도 장르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FOMC 결과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따가 힌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 2,400 깨지기보다는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심심하면 2,550도 잠깐 놀러 갔다가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해도 SOS랩처럼 퓨런티어처럼 슈어소프트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넥스트치처럼 이렇게 뭔가 트럼프 머스크랑 엮여 있는 이런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의료 AI 반도체 하여튼 AI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됩니다. 메타버스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는 테마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매매하는 데만 잘 집중하시고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먹으면 팔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먹으면 절반 팔고 5에서 10% 먹으면 또 절반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어디 올라가면 또 이상한 얘기는 또 흔들려요. 그럼 또 싸게 사고 이런 매매 접근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장은 나쁜 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미 대선 이후로 주목을 받아왔었던 트럼프 트레이딩의 정석이죠. 이 전통 산업군과 우량주에서 다시 한번 좀 기술주로 매기가 회귀하는 그런 양상 현재 뉴욕 증시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 선물 시장 모두 외인 매수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점이 이 코스닥에서 7거래일 만에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현재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니까요. 조금 더 수급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불기둥을 뿜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셀바스 AI입니다. 지금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어제와 동일한 종목이지만요. 테마는 다릅니다. 셀바스 AI. 지금 시각 0.2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3,6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셀바스 AI 어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 AI 쪽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로봇 쪽으로도 매력이 있을까요? 자, 원래 이게 이제 챗 GPT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의료 AI는 뭐 나중에서 편입이 된 거고 원래서부터 챗 GPT, 로봇, 음성 인식 뭐 이런 관련주로 해갖고 움직였던 쪽이라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 이슈, 그래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셀바스 AI 해갖고 로봇 아니면 자율주행 그러면 검색어로 뭐가 엮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보티즈인지 로보로봇인지 어쨌든 그쪽하고 무슨 자율주행차 뭐 협력해갖고 무슨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부터 해서 뭔가 자율주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관련된 사업들로 어떤 엮여 있는 애들도 파생하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셀바스 AI는 차트가 좋단 말이에요. 마치 SOS랩 오늘 로봇 관련주 아니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하듯이 차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이슈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 음성 인식 관련주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 이슈도 가지고 있고 의료 AI도 가지고 있고 뭐 이슈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가겠죠. 앞에 거래량도 실려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탄소 매직 관련주들도 포집 관련주들도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슈가 붙으니까 급등을 하듯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머스크든 테슬라든 뭐가 붙어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차트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셀바스 AI를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오늘의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에 저희 접근해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 5%의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11일과 12일 루닛 77,500원 그리고 7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각각 8%의 상승률, 이어서 14.4%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 루닛 6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16일 셀바스 AI 13,630원, 2%의 상승률, 또 17일 셀바스 AI 13,590원,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현재까지는 좀 셀바스 AI의 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의료 AI 테마로 봤지만요. 오늘은 로봇으로 돌아온 셀바스 AI.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이어서 오늘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도 얘기 드렸던 셀바스 AI, 그러니까 루닛을 이제 팔고 셀바스 AI 쪽으로 교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지금 인공지능 AI, 의료 AI,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을 지금 집중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셀바스 A를 갖고 나왔는데 일단 어제 드렸던 가격에서 한번 볼게요. 자, 셀바스 AI 차트는 이쁘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지금 자율주행차 급등으로 해서 나오는 SOS랩 이거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그러니까 우상향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넘어가기 전에만 하더라도 모양은 셀바스랑 비슷하죠.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모습.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얘기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뉴로모픽 관련주 쪽인데요. 얘도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넘어가기 전에 모습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돌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N자형을 그리기 전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이고 뭐 퓨런티어도 비슷해요. 퓨런티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로 오늘 움직이는 하이젠 RNM이라는 이거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얘도 이렇게 그렇죠. W자 비슷하게 그린 다음에 이중바닥형 그려놓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1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뜬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우상향에 거래가 실려 있고 이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슈로 이렇게 엮여 있는 애들이 움직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셀바스 AI는 이름 자체도 AI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거래가 실렸고 비슷하죠. W자 그리면서 이중바닥형의 전고점에서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는 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닥.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한 2년 동안 내리 빠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슈를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셀바스 AI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검색을 치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셀바스 AI 자율주행 로봇 AI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죠. 이게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들이. 그래서 지금 뭐 로보티즈하고 셀바스 AI와 자율주행 로봇 AI 고도화 위한 협력,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주 유진 로봇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렌시스, 셀바스 AI, 모비스, 로보티즈, 로보로보 하면서 엮여 있어요. 로봇 관련주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이슈는 어쨌든 트럼프 이슈가 됐든 머스크 이슈가 됐든 뭐 로봇 이슈는 내년에도 머스크 때문에 계속 일론 머스크 때문에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테슬라는 로봇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걸 로봇 테슬라 로봇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쨌든 셀바스 AI도 로봇 관련주로 기관들도 이렇게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 지금 2% 정도 찍었는데 더 갈 겁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지금 정치 테마주들 제가 한동안 이쪽을 해야 된다가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인물들이 9명이나 됩니다. 되게 많아요. 뭐 유승민, 홍준표, 우원식, 김동연, 한동훈, 조국, 안철수, 이재명 뭐 등등 지금 뭐 9명이나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다 선거 대선 출마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뭐 결과도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서 절반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들어가기는 좀 여러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 벌써 미국은 결정됐잖아요. 대선 벌써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됐고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럼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그쪽 관련주로 이슈를 몰이를 하면서 움직일 그쪽이 확정적으로 돼버렸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붙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 봐라, 의료 AI 봐라, 메타버스 봐라, 그다음에 뭐 AI 반도체 봐라,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쪽 정치 테마주들은 시장이 다시 흔들리거나 미국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정해지겠죠, 나중에. 그렇게 정해지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히 불안하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갑자기 그 여러분들 들어갔던 그 정치 테마가 인물이 대선 후보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시세가 되는 거죠. 그 종목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도 셀바스 AI를 아까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 자 어쨌든 셀바스 AI는 더 보유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루닛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잘 올라가다가 오늘 갑자기 흔들렸죠.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최대 주주 0.4%인가 0.3%인가 3.5%인가 뭐 이제
차익 실현했나 봐요. 어쨌든 뭐 비중이 좀 줄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아침에 잠깐 제가 뜨길래 봤는데 뭐 그거 팔았다고 이게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관들이 열심히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는 그런 기사는 좋은 기사는 아니죠. 들고 있는 최대 주주가 뭔가 비중을 줄였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40%를 판 것도 아니고 뭐 0. 몇 프로 팔았다 뭐 그 줄었다 그러는데 뭐 그럼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뭐. 일단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루닛도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러니까 로봇 쪽은 아니어도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좋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팔고 셀바스 AI 쪽으로 파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9만 원, 10만 원을 노리셔도 되는데 이미 비중을 팔았다면 따라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더 빠지면 조정을 받아서 뭐 이쪽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뭐 6만 원, 6만 5천 원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사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비중을 줄인 사람들 기준으로만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셀바스 AI 가겠습니다. 셀바스 AI. 자, 차트는 지금 계속 여기서 위에서 이제 계속 다져요. 다지고 그러다가 이제 튀는 거죠. 어제도 제가 어제 얼마 줬더라? 어제 13,590원 드렸었는데 그 전에는 13,630원이고 지금 13,680원이거든요. 뭐 비싸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어제보다는 그렇고 그저께 드렸던 13,630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밀리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이미 넘어가고 있고 일단 강하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자율주행은 붙었고 얘는 이제 엄연히 따지면 자율주행은 아닌데 자율주행과 업무 협약을 하는 그런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음성인식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으니까 넘어가겠죠 뭐. 그래서 지금은 머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거래가 실리고 1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잠깐 따라 들어갔다가 확 넘어갑니다. 그때는 15,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단타로 돌파 매수라 그래요. 돌파 매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잠깐 따라 들어갔다가 확 매수했다가 한 16,000원 정도 올라가면 확 팔면 됩니다. 목표치는 이렇게 나와요.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면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밀려도 어차피 바닥입니다. 어차피 바닥이고 그동안 2년 내내 빠졌다가 추세는 이미 여기서 돌렸고요. 추세는 돌아섰고 밀렸다가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 밀려야 말이죠. 안 밀리고 SOS랩처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넘어가 버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해 보여서 이제 셀바스 AI 테마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테마도 많이 갖고 있고 거래량들도 괜찮고. 그래서 안전한 종목으로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를 원래 시장 불안할 거 예상해서 정치 테마주로 주려고 그랬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3명, 4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치고받고 그러면은 공략하기 좋은데 9명이나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거든요. 매매하기가.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지금 혼잡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를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쪽밖에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 보면 탄소 포집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그걸로 움직이는 것도 웃기고 어쨌든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로봇은 일론 머스크의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쪽 관련주로 붙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셀바스 AI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셀바스 AI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수 페타시스 들어와 있네요. 49,000원에 10%의 비중. 지금 이 시각 이수 페타시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가량 좀 내려가고 있네요. 26,4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이 전문가님,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물린 자리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지금 바닥에서 얘도 챗봇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예전부터 우주항공 테마로 이제 엮여 있었던 종목이에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항공 테마, 뭐 나로, 뭐 우리오, 뭐 이런 거 이슈 있을 때 항상 움직였던 종목인데 요즘은 이제 우주항공 얘기보다는 PCB 관련주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랑 이전 한번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챗 GPT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줄 수는 있습니다. 한 3만 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3만 원까지는 갭을 메우는 이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오는데 거기서 좀 더 힘을 내면 이제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4만 9천 원까지는 산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 2개, 3개, 4개, 산 4개를 넘어서야 됩니다. 산 4개 넘어선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지금 시장 그 장세의 힘을 봐서는 쉽지 않다. 지수가 막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만 원까지는 그냥 쉬워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더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노려봐도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3만 원에 팔고 요 정도는 쉬운데 4만 원까지는 그 산 2개를 넘어야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넘으면 되죠. 넘으면 되는데 산 4개, 5개 넘어가는 거는 좀 힘이 좀 많이 붙이니까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한 2번, 3번 하다 보면은 단가가 이미 낮춰진 상태에서 팔고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매하셔서 빠져나와야 되지. 이거 장기 투자해야지. 어차피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지수가 올라가다 미국장 떨어지고 우리나라 떨어지고 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도 떨어져요. 우리나라 아직 크게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지.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 나오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도 떨어져요. 깨져버리게 되면 물론 여기 깨지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2,400 깨지고 2,200 깨지고 2,000 깨진다는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2,400을 지지하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뭐 크게 나올 만한 악재도 없잖아요. 뭐 코로나 같은 무슨 질병들이 갑자기 막 창궐한 것도 아니고 뭐 전쟁 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매매적인 관점으로 왔다 갔다 매매로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죠. 계속해서 오늘 한국 BNC 0.36%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4,17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가 다소 높으시네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 장기용 주사 치료제 또 이어서 어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는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이 다소 아쉽네요, 전문가님. 자, 비만 치료제 뭐 먹는 거, 뭐 바르는 거, 붙이는 거, 뭐 등등등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는데 시장이 너무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쪽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거기에 일대장이 누구예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꺾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꺾이는 모습이 나와도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얘기 써가지고 다시 급등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주들도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고 걱정은 하지만 조정받으면 더 사겠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그 굳은 의지를 봐서는 그 머스크도 그냥 계속 거의 뭐 코인 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거의 질러 매수 수준이거든요. 그냥 모든 것들을 갈아 엎어서 다 질러가지고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 머스크의 강력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 쪽으로 계속 붙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산업들이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을 강력하게 계속 육성시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계속 몰릴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가 그걸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슈는 되니까 앞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제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지금 어떻게 나온다, 잘 팔린다. 뭐 이게 지난번에 얘기 나온 이후에서는 별로 소식통들이 들러오는 게 없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되면 근데 지금 계엄령 사태 이후로 모든 이슈들이 다 지금 뉴스 틀면 딱 그런 얘기 나오죠. 비만 치료 기사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YTN 연합뉴스 TV, 뭐 서울경제 뉴스 TV 다 봐봐요. 뭐 무슨 얘기만 나오나. 다 정치 얘기 위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하기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떨어지네요. 오늘은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좀 약하니까 일단 뭐 5천 원까지는 반등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빠졌고 5천 원까지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면 6천 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은 안 돼요. 거래가 없죠. 뭐 주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사서 거래가 실리면서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뭐 5천 원 올라가는 것도 지금은 힘겹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매수세가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올리려면 뭐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실적이 대박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FDL 임상을 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 팔리게 되면 100조 정도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엄청난 그런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뭐 급등하겠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거래량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것뿐 힘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힘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급락할 거는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이슈가 생기거나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00원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최소한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이 장기 보유 종목입니다. 지금 시각 0.3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8,240원 선에 거래 중인 HMM. 전문가님, SOS 전략이 지금 바로 필요해 보이네요. 자, HM의 해운주는 그냥 뭐 길게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일단 다행인 거는 개인들은 이제 지쳐서 던졌어요. 올해 봄부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확 줄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급할 게 없죠. 언젠가는 또 해상 물류 사태가 또 언젠가는 또 벌어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그냥 얘네들은 적금 들듯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나중에 또 이슈 터지면 또 4만 원, 5만 원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걸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급하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빨리빨리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이미 들어온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길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절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겨워서 손절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더 떨어지거나 급락할 거는 아니거든요. 이슈가 나올 때까지 과거에 뭐 해상 물류 사태가 터지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텐데 그 언젠가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하면서 해봤자 저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쟤네들이 10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과거에서도 이 해운주들은 뭐 내리 빠졌어요. 엄청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10년 넘게 빠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는 종목이라 이거는 뭐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뭐 더 빠질 일은 크진 않으니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M7마저도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 단연 테슬라겠죠. 이 그럴 법한 이유들을 오늘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테슬라 아저씨 댄 아이브스 이야기를 가져와 봤었죠. 여기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테슬라의 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처음에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요. Can Tesla stock go to $500 or $700? Maybe. 테슬라의 주가가 $500, 아니 $700까지 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 밑에 부분을 보자면요. The epic rally in Tesla stock has left investors and traders gasping. 이 gasping이 놀라서 턱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이 테슬라의 놀라운 랠리가 이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을 깜짝 놀라게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They might not get a chance to catch their breath anytime soon.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숨을 돌릴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의 목표가 상향 소식 $515로 목표가를 높여 잡았다는 거 불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 다음으로는 페어리드 스트레이트지스의 창립자인 KT 스탁턴 역시 이 테슬라가 $500 이상으로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500를 눈앞에 바로 두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테슬라 하면 사실 댄 아이브스 외에도 이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 대선 이후로 테슬라가 $400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정확하게 맞췄었던 이 캡다시스의 창립자 프랭크 카펠레리. 이 카펠레리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지난 2010년 이후 세 번째 대규모 상승 랠리의 초기 단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해왔던 것들은 모두 미 대선 이후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거대한 빙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또 마지막으로 차트 스마터의 창립자 이 더글라스 부시는요. 테슬라의 주가가 내년 말 2025년 말에 $700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줬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515를 저희가 금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벌써 $7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문가님이 설정해 주실 목표 주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하는 이유들은 일단 시장이 일단 원래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려면 시장이 더 난잡하고 더 힘들어져야 돼요. 미국장도 떨어져야 되고. 근데 오히려 정치 관련주들이 더 난잡해졌죠. 8명, 9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저쪽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원식 관련주들은 강한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 말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강하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이 강하고 테슬라가 강하니까 테슬라 트레이드 관련주. 그러니까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 자, 그리고 1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 지나면 이제 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돈은 풀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돈들을 쓸어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쓸어 담아가지고 그 뭐 할 거예요, 걔네들. 쓰겠죠. 어디다 쓰겠어요? 미래에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쓰겠죠. 미래 기술에 아주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뭘 쓰겠죠. 그러면은 자, 테슬라 한번 차트 볼게요. 오늘 공개 방송하는 것도 지금 좀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제 얘기했던 비슷한 게 그거거든요. $700 얘기 왜 나오고 저는 $1000 얘기도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거 보고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 그러니까 N자형 목표치는 거의 다 줬어요. 요렇게 주면 이거 준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500 넘어가면 월봉상으로 N자 목표치 끝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여기냐 둘 다 맞아요. 1번과 2번 둘 다 맞습니다. 장이 강할 때에서는 여기로 안 보고 여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슈팅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뭐 한 $550 정도 나올라나? 이따가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대요. 그렇죠? 기사에도 보셨죠? 최근에서도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갑자기 계엄령 선포 나오면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7천억 정도를 팔아다가 테슬라를 7천억 샀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 단위로 지금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올라가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물려봐서 알지만 물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면서 고생하지만 저건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에코프로 같은 짓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고 머스크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들. 작전했다고 끌려 들어가고 미국은 되게 무섭습니다. 징벌적인 조항으로 그런 식으로 뭐 갑자기 막 올렸다가 유상증자를 때린다? 아유, 그런 엄두도 못 냅니다. 그다음에 그 종목들과 새끼치죠, 막, 그쵸? 분할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테슬라가 시총이
한 뭐 보면 되죠. 얼마 정도 되는지 한 천조 정도는 넘을 거고 어쨌든 그거는 뭐 이따 한번 보자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주주들한테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분할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뭐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주주들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겠죠. 피해를 줬으니까 미국 그 주주들한테 1조씩 혹은 100조씩 돈을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인 그런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얘네들도 그걸 주주들을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피해들이 있었지만 상장 폐지고 사라지고 뭐 그래도 주주들이 이긴 경우는 거의 잠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700달러 얘기 나오고 1000달러 얘기 나오고 그래서 파동률을 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게 1파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거를 수만 번을 왔다 갔다 1, 2, 3, 4, 5로 해갖고 파동이로 만들어지지만 큰 파동이론으로는 이렇게 해서 눌리고 움직임이 이게 3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조정 5파인데 그것도 마저도 그게 1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미국장이 꺾이죠. 저는 그래서 힘의 에너지의 법칙을 붙이면 그게 파동이 끝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내년에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 시장을 버블을 만들 겁니다. 언제까지 버블이 될지 모르겠지만 버블을 만들어서 키우겠죠. 언젠가는 버블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언젠가니 4년 뒤인지 40년 뒤인지는 그거는 힘에 아직 그거는 없으니까 꺾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단기 목표치를 이따가 왜냐면 여러분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서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단기 목표치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테슬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주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테슬라로 인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3일 연장 지금 계속 셀바스 AI 얘기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오늘 고가를 돌파한 SOS 랩 저는 심심해서 올라갔다 보지 않아요.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머스크는 어디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로봇에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고 자율주행도 계속 사활을 걸고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돈은 많은 사람이라서 기술이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좀 딸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라든지 다른 로봇 기술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라는 느낌은 있지만 돈이 많으면 뭘 하면 되면 그 기업들 사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면 됩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존이 그렇게 사가지고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가지고 애플하고 협력해갖고 엔비디아를 이겨먹겠다 그러는데 기사 보니까 진짜 엔비디아가 요즘에서 기사들이 안 좋게 나오죠. 이제는 1등 못할 것 같다. 뭐 다른 애들한테 치일 것 같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두 번째가 또 엔비디아라 그러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따가 테슬라의 월봉상의 단기 목표치랑 그러니까 월봉상의 장기 목표치인데 그냥 단기라고 할게요. 앞으로 곧 달성할 목표치랑 조정받고 700달러를 걸 건지 1000달러 갈 건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정해드렸던 자리인데 이거 이제 조정받으면 공략할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사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사는 자리고 122달러 그다음에 110 원래는 114.5달러인데 이게 이제 찍다 보니까 115달러 됐는데 그냥 115달러로 합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내려오면 공략이 됩니다. 왜냐? FOMC에서 별로 나쁜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미국 주식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관련 테마주들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패턴과 또 현실적인 펀더멘털이 일치해야겠지만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주식 차트와 또 월가의 컨센서스가 같은 맥락,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에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550선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 오늘도 횡행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짧은 시장, 이 매매 위주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셀바스 AI 다 같이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